안녕하세요. 작가 지방생 김솔현입니다. 지금 문화센터 강의를 듣는데요. 일찍 오는데 오늘은 2등이네요. 문화센터에서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어요. 수업이 재미가 있네요. 제가 요전에 웹툰을 그린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6컷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집에서 그림도 그리고요. 이 조그만 스케치북에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단점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림 만화인데 제가 좀 그림에 한이 조금 맺혔어요. 이 정도면 그림 잘 그리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들한테 그림을 못 그린다고 찢김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유 없이 찢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고 왜 어린아이에게 그런 시련을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제가 미대를 갈 것도 아닌데 그냥 취미 삼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그림을 이 정도면 뭐 사람들이 잘 그린다고 비전공자들은 얘기했었는데요. 오히려 전공자인 미술 선생님 눈에는 가짜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찢기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30년 동안 절붙하다가 요즘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좀 괜찮은가요? 어린아이 티가 나죠? 그림이 참 아이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또 6컷 만화도 그리면서 20컷 만화도 그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포스 타입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글도 쓰고 그리고 만화도 그려요. 만화는 거의 비정기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거의 맨 처음 그린 게 2024년 12월 30일인데 그 다음에 2화 그린 게 2월 25일이에요. 자주 그리지는 않고요. 만화를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제가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또 만화치고는 괜찮지 않나요? 내용을 보고 싶으면 포스타입에서 김솔현이라고 찾아주면 좋고요. 글을 쓰다라는 것도 글도 쓰고 있어요. 저희 판타지 소설이랑 그리고 에세이를 한 페이지 쓰고 있는데 그다지 조회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화를 그릴 때 좀 부족한 점을 느껴서 이번에 이모티콘 강좌를 듣거든요. 그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거기서 이비스 페인팅을 써요. 이비스 페인팅에서 제가 그린 그림이 몇 개 있는데 이거를 전부 수업 시간에서 그렸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게 제가 이 그림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별로 그다지 뭐 잘 그렸다 생각이 들지 않지만 사진 보고 그렸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되게 잘 그렸고 개성 있게 그렸다고 해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림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요. 이것도 칭찬을 받았는데 이거는 리스라고 그린 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거는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이렇게 따라 그린 거예요. 제가 캘리그라피를 할 줄 아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기능을 좀 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복사하기, 붙여넣기 뭐 그런 걸로 해야 됐었는데 제가 그냥 일일이 다 그려서 조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쉬웠어요. 이거는 대칭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리스 깔아놓은 게 거랑 다르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둘 다 칭찬을 받아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연습 삼아서 그린 건데 그나마 뭐 분위기 있다 하고 부모님이 얘기해 주셔서 기분은 좋았고요. 이걸 해서 뭐 이버티 작가 근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싶으면 안 하는데 제가 조정복을 글쓰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글쓰기하고 이거는 제 취미로 북어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창작을 하라는데 나중에 세 번째 시간에는 창작을 하라는데 창작이 잘 될지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브러쉬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따라 그리는 브러쉬를 배우느냐고 따라 그린 건데, 브러쉬랑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능은 배웠고요. 그리고 요번에 공모전을 냈는데, 이거는 자랑인데요. 요번에 라디오 여성시대에서 신춘 편지쇼를 했어요. 거기에 제가 처음으로 냈는데, 그거를 수상 후보작으로 이게 올려져서 방송이 됐거든요. 너무 다들 감동적인 것처럼 약간 울먹이는 모습도 보이고, 부모님한테 감격을 받으셨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한편은 창피도 했어요. 제 글이 전국 방송에 나간다는 게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상 후보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다음엔 또 다른 공모전 하나를 넣었는데 에세이 3편을 쓰라고 그래서 에세이 3편을 쓰고 공모전에 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6월달까지 기다려 봐야 되고요. 요번에 한 번에 또 에세이 작가로 등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등단은 바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여하튼 저에게 좋은 일이 자꾸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tomorrow.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40분이 됐고요. 이번에 스탠드를 샀어요. 여기 뭐 너무 허전해서 하나 샀는데 이케아에서 거의 약 10만원 주고 샀거든요. 이게 유리예요. 잘 다뤄야 하고요. 이렇게 아침을 잘 열었고요. 저는 다이어리를 제 하루 과거를 복귀하기 위해 씁니다. 타임라인이 있는 수첩을 시중에서 팔긴 하는데 전 직접 그려요. 새벽에 기상하지만 시작하는 시간이 달라서요. 다이어리를 쓰니 정신 건강에 좋아지는 건 느껴집니다. 눈빛이 많이 뚜렷해졌어요. tomorrow. 글쓰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아웃라인을 짜고 줄거리를 쓴 후에 글을 쓰시나요? 저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백지 위에 생각나는 문장을 먼저 씁니다. 첫 문장이 나오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글이 써져요. 이게 주로 에세이 쓸 때 그렇고요. 약 2,000자에서 3,000자 사이의 에세이를 씁니다. 웹소설은 1화당 5,000자 이상을 써야 하잖아요. 단편소설은 16,000자를 써야 하고요. 현재 쓰고 있는 웹소설은 줄거리를 대강 생각해내요. 공책에 끄적여 보면 대강의 아웃라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라인을 기초로 삼아 써요. 전 한 줄로 문단의 소주제를 적어요. 인물을 쓰다가 생각나면 시놉시스를 따로 얻고요. 정석은 시놉시스를 만들고 트리트먼트를 작성해서 소설을 써내려간다고 작법서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네요. 근데 전 트리트먼트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소설을 쓴 후 시놉시스를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까지 시놉시스를 제대로 작성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투고할 때 시놉시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출판사 투고를 한 적이 없다는 말도 되죠. 처음으로 공모전에 응모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곳에 단편 소설을 봤는데 시놉시스를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글을 잘 써야겠죠? 단편 소설은 16,000자를 요구하니 잘 써봐야겠어요. 1 hour later.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고요. 3월 초에 운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락커와 함께 이용금이 관리비에 나올 거라 하네요. 한 달 이용 금액이 비싸지 않고 저렴해서 좋아요. Later.
할 일을 하고 다시 의자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축 키보드가 뭔지 알고 싶어서 사하라 키보드와 콕스 키보드를 사서 썼는데요. 키보드 소리와 자판이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왼팔이 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했어요. 결국 버리거나 줘버렸고요.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고 있어요. 삼성 키보드인데 쓸만하고요. 근데 실력은 키보드가 정해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원래 실력자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실력과 장비는 상관이 없나 봅니다. 제가 웹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요. 제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웹소설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6개월 했나 봐요. 여기저기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건 검색을 통해 알아봤어요. 웹소설 작가들의 브이로그나 전문 채널을 참고 삼았고요. 모든 웹소설 작가들이 쓴다는 저축 키보드를 사고 마침 노트북도 망가져서 새 노트북을 바꾸고 팜레스트와 마우스도 사서 옆에 착 준비시켰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3년 7월부터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창작의 날씨에 첫 글을 업로드했어요. 쉽게 작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요. 이 모든 걸 준비해서 글을 쓰니 글이 잘 써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자충우돌이었네요. 소설은 5,000자 이상이 기본이라서 이거 맞추는데 처음엔 어려웠어요. 무턱대고 썼죠. 생각나는 대로 손이 마구 움직였어요. 그리고 5,000자는 쉽게 쓰여지긴 했네요. 그러나 나중에 업로드가 목차가 된다는 것도 꽤 업로드 한 후에야 깨달았고 라이브로 썼기에 힘들었어요. 에세이도 같이 써서 주 1회 업로드 했고요. 그래던 중 138을 하루 만에 업로드한 작가님을 보고 세이브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리 써서 목차까지 가늠해서 업로드 한다는 걸요. 너무 소설이나 에세이가 엉망이어서 창작의 날씨를 탈퇴했어요. 글은 창작의 날씨에서 시작해서 뻗어나가려 했거든요. 그 다음은 포스타입의 웹 장르 소설을 리메이크해서 업로드 중입니다. 그냥 반응을 보려고 업로드하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에세이는 브런치 스토리의 작가가 한 번에 되어 그곳에 연재를 해요. 지금 에세이형 소설이 좀 다른 에세이보다 인기가 있어요. 경험에 기반한 소설이기에 인기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도 라이브로 업로드해서 지금 조금 힘드네요. 미리미리 써야 하는데 세이브가 왜 안 되는지, 공부할 것도 많고 운동해야 하고 강의도 들으러 다니니 하루가 금방 갑니다. 새벽에 깨서 밤에 늦게 못 자겠어요. 좀 더 노력해서 세이브로 마음이 쫓기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